겉보기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단 몇 시간 만에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점은 50세 이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위험을 전혀 모른 채 이 과일을 반복해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신장을 손상시키는 매우 흔한 일상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습관은 지금 바로 바꾸기만 해도 투석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고통을 외치지 않습니다. 경고음을 울리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주먹만한 2개의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체내 균형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고 소변에 문제가 없으면 신장은 건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신장 손상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되며 증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사라진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 줄이고 가끔 운동하며 비교적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특정 과일, 겉보기엔 무해한 음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영양제들이 매일 조금씩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상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순한 혈액 검사 하나로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의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습관은 바로 소금과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진짜 크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금은 단지 식탁 위에 소금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 밖에서 먹는 거의 모든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 나트륨으로는 약 2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평균적인 하루 소금 섭취량은 10g에서 11g에 달합니다.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을 하루도 빠짐없이 수년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체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그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혈관을 정원용 호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과도한 물이 높은 압력으로 흐른다면 호스 내부는 점점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속적인 고혈압은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먼저 파괴합니다. 바로 혈액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구조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혈관들은 딱딱해지고 흉터가 생기며 탄력을 잃습니다. 그 결과 신장의 역과 능력은 서서히 떨어지지만 당사자는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순한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이미 50% 혹은 40% 이하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끔 먹는 짠 음식이나 한두 번의 과식이 아닙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강해서 일시적인 과부하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만성적인 소금 과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대부분은 소금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햄과 치즈가 들어간 평범한 샌드위치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워버릴 수 있습니다. 통조림, 소시지, 즉석 소스, 숙성 치즈, 마트에서 파는 빵, 심지어 닭에 느껴지는 시리얼이나 과제도 상당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금이 이미 걱정스럽게 느껴진다면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한 음료가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내용은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원인이 되는 3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전체 신부전 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 2가지는 이미 익숙할 것입니다.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3번째 요인은 조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혈액 속의 당이 신장의 여과 구조인 사구체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구조들은 점점 딱딱해지고 흉터가 생기며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현재 당뇨병은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평생 동안 어느 정도의 신장 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과부하가 걸린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은 신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세포는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 결과 신장은 점점 작아지고 단단해지며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3번째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분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단순히 당뇨를 통해서만 신장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탄산음료를 2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어도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그 핵심 원인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이 성분은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고 동시에 뼈를 약화시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이어트 탄산음료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음료 역시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을 약 30% 증가시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아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음료 하나가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의 욕실 서랍 속에 이미 들어있는 물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아마도 이미 여러분의 욕실 서랍이나 가방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백만 명의 50세 이상 사람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바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한 알, 관절이 아플 때 한 알, 허리가 불편할 때 또 한 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용되는 약들입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파라세타몰과 같은 진통제들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큰 경고 문구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약들 중 상당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 계열에 속합니다. 이 약물들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단순히 통증만 담당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신장으로 충분한 혈액이 흐르도록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차단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신장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숨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채로 장시간 달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손상은 수년간 약을 복용해야만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불안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며칠에서 몇 주 정도의 반복적인 복용만으로도 신장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기나 급성 통증으로 며칠 복용하는 정도가 즉시 건강한 신장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단위, 월 단위로 매일 진통제를 복용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손 계열 약물입니다. 프레드니손, 하이드로코르티손, 덱사메타손과 같은 약물들은 분명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관리 없이 장기간 사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두며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면 신장은 극심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만으로도 신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영양제와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두 가지 영양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믿음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가 뼈 건강과 면역력, 근력, 칼슘 흡수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비타민 D 자체가 아니라 용량과 관리 없이 장기간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최근 50세 이상 성인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비타민 D 수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 중독에 가까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체내에서 칼슘 흡수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칼슘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신장 결석 형성을 촉진하고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심각한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에 감독해 섭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단백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고 생각해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장 보호가 아니라 근육 손실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힘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현재 과학적 권고에 따르면 정상적이거나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루 체중 1kg당 약 0.8g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며 위험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핵심은 과도한 섭취도 무조건적인 제한도 아닌 균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금, 음료, 약물, 비타민,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한 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색이 아름답고 상큼하며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선택됩니다. 바로 카람볼라, 흔히 스타프루트라고 불리는 과일입니다. 겉은 노랗고 즙이 많으며 단면을 자르면 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카람볼라에는 신장에 치명적인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도로 높은 옥살산 함량입니다. 이 옥살산은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해 날카로운 결정체를 형성하고 이 결정들이 신장의 세뇨관에 쌓이면서 소변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 과정은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카람복신이라는 자연 신경 독소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물질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경우 이 독소는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50세 이상 성인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미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면 뇌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결과 혼란, 경련, 의식장애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보고서에는 이 과일을 섭취한 뒤 중환자실로 이송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주 소량만으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2스푼 정도의 카람볼라 주스, 약 25ml만으로도 취약한 사람에게는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권고는 매우 명확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자신의 신장 수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카람볼라는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소금 섭취, 무심코 마시는 당분이 들어간 음료, 쉽게 구할 수 있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진통제, 관리 없이 복용되는 비타민과 단백질에 대한 오해,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카람볼라까지,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반복됩니다. 신장은 놀라울 만큼 강인한 장기입니다.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신장 손상은 조용히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일정 수준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위험 요소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알고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탄산음료의 영향이었나요? 진통제의 위험이었나요? 비타민 D였나요? 아니면 이국적이고 건강해 보였던 스타프루트였나요?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앞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참고가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의 투석과 건강한 신장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는 김민수 의사였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소중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